안녕하세요. 화통지기 배성은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아마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기보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생각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머릿속 생각을 바깥으로 꺼내는 행동, 실천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데요. 오늘의 멘토는 다양한 생각과 행동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You know I know how to make them stop and stare as I fall out.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Watching me, I go all out.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Can't nothing handle me right now. I see.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의 멘토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예. 예전에 미국 뉴욕에서 이제 공부를 예. 요리 공부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맨하탄 타임스 스퀘어를 거쳐서 제가 한참 걸어서 집에 갔어야 됐는데 예.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렇게 비빔밥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 예. 그 한복을 입고 막 빨간색, 노란색 막 하면서 직접 보셨어요? 네, 직접 봤어요. 그래서 예. 그때 같이 요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2명이.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봐. 그랬어요. 아, 예. 저는 제 마음속에 애국심이 이 정도까지 있었나 정말 처음 알았어요. 교수님 예. 덕분에 아유, 제 마음속에 애국심이 별 그만큼 말씀을.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국을 홍보하시느라고 예. 여전히 바쁘시죠. 예, 그냥 뭐 열심히 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즘은. 예. 이제 새해도 지났고, 예. 네. 그래서 더 올해는 좀 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쪽이라든지 좀 선진국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많이 네.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월드와이드로 제대로 한번 홍보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유쾌한 화통클럽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네, 그럼요. 오늘 상당히 오늘 서경덕 멘토께서 오신다고 해서 상당히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좀 기다렸어요. 그럼요. 이제 네. 개인적으로 저희들과 또 친분이 있으니까 아, 뭐 그것도 저희들 또 그건데. 저분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까지는 모르겠고요. 워낙 또 월드와이드로 활동하시고 뭐 전체적으로 월드와이드 하시잖아요. 몸이요,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아니요, 멘토님한테 네. 뭐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시면 너무 항상 뵐 때마다 네. 정말 그 따뜻한 달 같은 느낌으로 저희를 바라봐 주셔서 저는 뵐 때마다 마음이 막 힘들었던 것들도 사그라드는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분이 좋게 무서운 포장을 분이에요. 하면서 예. 이렇게 사람을 싹 예, 뭐. 이렇게 예. 칭찬인지 예. 아닌지 모르지만 칭찬인 듯 할 수 있는 저분이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 좀 뒤에 가서 좀 정신을 차리게 해주지 않을까. 예. 아니 막 이 두 네. 분도 상당히 팬이시라고. 네, 아니 네. 원래 이제 좀 사람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럼 그리고 힘들죠. 이런저런 고민하다 결국 못 하게 되는데 우리 또 서경도 멘토는 생각한 거를 바로 행동으로 또 옮기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그런 어떤 점들을 오늘 배우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안재영 변호사는요. 네, 저도 아까 이제 진행자분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굉장히 샤프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관록 있는 모습을 상상을 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너무 포근하고 정말 그 저희 옆집에 어렸을 때 사시던 형님 같은 그런 느낌이셔가지고 오히려 마케팅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방송이 재밌네요. 예. 아, 재미난 오늘 방송이에요. 재밌을 것 예. 같습니다. 푸근하지만 날카로운 서경덕 교수님, 서경덕 멘토와 오늘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어느 때보다도 한국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예. 어떤 이야기 오늘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 뭐 패널분들께서도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좀 생각을 했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거를 행동에 옮기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20여 년 동안 네. 예,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 홍보를 했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네. 오늘 좀 낱낱이 공개하면서요. 그런 어떤 창의력과 도전 정신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조금 네.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화이팅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자, 좋습니다. 때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화이팅!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서경덕 멘토의 화끈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바람이 부는 이 길을 따라 발길이 닿는 그곳을 향해 복잡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잠시 길을 걸어봐. 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반가워하는 표정들은 아니네요. 예. 지금 오늘 뭐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요. 한번 이제는 말 그대로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가지고 한번 이런 글로벌 시대의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브랜드화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해왔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좀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의 어떤 이 아이디어 하나, 그다음에 어떤 실행 하나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은 제가 뭐 이런 이 한국 홍보 활동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 93학번이었습니다. 다들 믿기지 않는 얼굴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한 단어가 나오기 전에 이 세계화라는 단어가 먼저 대두되기 시작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한번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런 세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언론에서만 듣는 세계화가 아니라 정말 세계 직접 나가봐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눈으로 몸으로 직접 느껴본 후에 제 인생을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죠? 참 전형적인 토종처럼 생겼습니다. 뭐 아무도 부인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보다 중국인이냐, 일본이냐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좀 브랜드를 정말 일개 작은 대학생에 불과하지만 한번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좀 약간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요. 네, 뭐 알바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는 뭐 누가 저를 믿고 그죠? 후원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이 처음으로 했던 거는 이 알바 비용을 모아가지고요. 남대문 시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태극기 배지를 100개 구매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 각 나라 배낭여행객들이요. 다른 나라 여행을 가면 그 나라 국기 배지를 자신의 배낭에 다는 게 한때 유행이었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서양 배낭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안 왔었기 때문에요. 저라도 해외에 나왔을 때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했던 일이 정말 20년 뒤에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나가게 될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죠? 예.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언론상에서도 이렇게 한두 번씩은 아마 이 접촉을 하셨을 겁니다. 뭐 M본부에 그죠? 예, 무한도전 팀이랑 갑자기 또 저희가 또 의기투합을 하게 돼서요. 야, 한식을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이미지를 한번 높여보자라고 슬슬 다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표하는 브랜드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한식뿐만이 아니라 뭐 한글, 한옥, 한지, 한복 굉장히 많은데 왜 무도팀이랑 우리가 한식을 먼저 선택했고 그죠? 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뉴욕타임스라는 매체를 활용하게 됐는지 뭐 그것부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양인들이 제 얼굴만 보면 다 중국인 아니냐, 일본이야. 그래서요. 뭐 굉장히 자존심도 상했지만 한편 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서양인들과 접촉하면서 제가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그때 당시 잘 알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모르냐 했더니 한 가지 큰 공통 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어렸을 때부터의 음식 문화 체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들 입장에서는 그죠? 뭐 아시안 푸드를 한번 먹고 싶다 그러면은 외식을 우리처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대부분이 차이나타운부터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시 하면 정말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중국 음식과 일본 음식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랑 접촉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계 70억 인구가요. 우리나라에 다 직접 들어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도시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죠? 한국 문화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콘텐츠가 바로 음식 문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김태호 PD랑 딱 의기투합을 하면서 야, 한번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그죠? 그런 홍보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세계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 뉴욕 타임스의 비빔밥 전면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광고가 나오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뉴욕 타임스가 만들어진 역사상 이렇게 한 나라의 대표되는 브랜드를 가지고 음식 브랜드를 가지고 전면 광고를 게재한 적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다른 외신에서도 소개를 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때 당시 이제 SNS가 점차 퍼지기 시작했던 부분이어서 지속적인 RT를 통해서 세계인들 스마트폰으로 전송시킬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특히 우리 또 MC님께서도 그죠? 그때 직접 이제 보셨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영상을 찍어서 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많은 정말 이 네티즌 분들이 함께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한식을 좀 보다 큰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던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전략은 역시 캠페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습게 보시는 것처럼 그죠? 네, 이제는 한번 또 제대로, 왜냐하면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더 큰 세계적인 이슈가 된다는 걸 이제 한번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한번 그러면 더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하다 보니까 뉴욕 타임스 본사가 있고 월스트리트저널 본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타임스퀘어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곳에 한번 광고를 올려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비빔밥 영상 광고를 또 올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스퀘어 내에서도 아마 한 나라의 어떤 민간인들이 어떤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국가 홍보 광고를 냈던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임스퀘어를 넘어서 각 나라 각 도시마다 대표되는 젊은이들 가장 많이 모이는 주요 거리에 말 그대로 비빔밥 광고 월드 투어를 꾸준히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런 아이디어 하나, 이 정말 매체에 대한 선택뿐만이 아니라 역시 세계인들이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을 하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더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I feel like so much has gone. 그래서 이제는 자신감이 슬슬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측을 한번 보시면요.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본다는 경제지죠.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게 일면에는 우측 하단에 또 광고를 낼 수 있는 지정 공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곳에는 지금까지 그죠? 각 나라의 대표되는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보면 연관 광고라고 하죠. 정말 센 비용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이 광고 위치였는데 이제 슬슬 거기 그 자리도 탐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광고란에 한번 대한민국 홍보 광고를 한번 내보면은 얼마나 또 많은 이슈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는 뭐 한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계속하지만 역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콘텐츠 중에 또 하나는 한글이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의 한글과 한국어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존재 자체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허다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기초적인 우리의 한국어 몇 마디씩은 그죠? 할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을 펼친다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한번 좌측을 보십시오. 말 그대로 그죠? 뭐 세계인들이 직접 대한민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뭐 베이직 코리안 1탄이죠. 기초 한국어 1탄입니다. 안녕하세요입니다. 그래 뭐 고맙습니다. 뭐 말 그대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이 한국어를요. 뭐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본다는 경제지인 이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캠페인성 광고를 계속 내게 또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광고일까? 그래서 저한테도 어마어마하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뭐 진짜 저쪽 유럽에서는 그죠? 이제 한국인들 만나면은 정말 이런 인사를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연락들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외신에서는 이런 광고를 어떻게 민간 차원에서 일면에 추진하게 됐냐. 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또 한번 홍보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죠? 이제 막 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뭐
제가 얼굴을 거의 뭐 2배죠. 예,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배우 송혜교 씨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글과 한국어를 세계인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까 했더니 딱 지난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세계적인 유명 미술관 박물관에 가면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어 서비스라 하면 그죠?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브로셔라고 하죠. 예. 팜플렛 그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헤드폰과 단말기를 나눠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그죠? 네. 이렇게 작품이 걸려 있으면 고유 번호가 있죠. 뭐 1, 2, 3 누르면 한국말로 이 작품 누가 어느 시대 누구를 위해서 그린 작품이다.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자고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예. 이 예전만 하더라도 늘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태리, 스페인어, 독일어 이렇게 7개 언어는 세트 메뉴인 양 항상 비치가 돼 있었는데 한국어 서비스만 외면받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은 바로 세계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한다는 현대미술관이죠. 바로 뉴욕 현대미술관입니다. 모모라고 하죠. 예. 그래서 송혜교 씨랑 또 의기투합을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보스턴 미술관, 그다음에 또 그 토론토 미술관 할 거 없이 세계 유명 미술관 박물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비치하게 되면서요. 그러면서 한국어와 한글의 존재 유무를 세계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을 또 마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제자면 제가 보더라도 깜짝 놀랍니다. 매번. 저기 이제 한 11년, 12년 전에 처음으로 뉴욕타임스에 독도 광고를 실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저 때는 말 그대로 그죠? 이렇게 무슨 번호판만 들고 있으면 완전 뭐 죄수 표정이죠. 그죠? 네. 이때는 정말 이 광고를 내기 위해서 정말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 그때 당시에 정말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큰 반칙 행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일 간의 감정적인 대립싸움을 넘어서 정말 세계적인 여론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압박해 나가는 전략이 저는 이 글로벌 시대에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 끝에 그때 당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고 가장 많이 집중한다는 이 뉴욕타임스에 한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세계적인 여론을 한번 환기시켜보자. 그래서 저는 뭐 뭣도 모르고 한번 찾아갑니다. 너의 존재는 뭐냐요? 뭐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뭐 때문에 이걸 하냐고. 그러니까 저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의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았었어요. 왜 대체 네가 이런 광고를 하냐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를 민간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 근데 뉴욕타임스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당혹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요? 제가 여태까지 알바를 해서 조금 모아놨던 비용이 있다. 그걸로 한번 해보겠다. 근데 비용이 얼마인 줄 알고 얘기하네요. 얘기 듣고 나서 깜짝 놀랐죠. 야, 이거 집에 한번 전화해야겠다. 그래서 가족들 다 모았습니다. 큰명한테 연락해서 큰누나한테 전화해서 얼마가 더 필요하다. 근데 둘째 명네 집에 전화해서 큰명은 얼마 주더라. 그래서 뭐 가족들도 다 뜯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딱 했는데, 야, 네 개인 비용으로 너희 신분을 못 믿겠대요. 네가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저를 딱 보더니 네 개인 비용으로 이렇게 광고하고 싶으면 네 애인 구하는 광고나 내래요. 그만큼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혹스러웠지만 계속 또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정말 뭐 여러 가지 정말 뭐 좀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끝내는 이 광고가 나가서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독도를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런 이슈들이 그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외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외 나가서 더 외국인들한테 막 외치고 다니면 오히려 그들은 독도가 일본과의 국제 분쟁 지역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광고 컨셉으로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우측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제는 문화관광 콘텐츠와 또 결합을 하게 됩니다. 비짓 코리아요. 대한민국에 놀러 오세요. 대한민국엔 아름다운 섬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서해에는 강화도가 있고요. 남해에는 제주도가 있고요.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들이 많은 대한민국으로 놀러 오세요.
누가 이 광고를 보고 그죠? 동해와 독도 광고를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관광 광고를 알지. 그래서 이런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그죠? 네. 오히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치 외교적 뭐 영토적인 면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관광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독도를 다음 세대에 똑같이 물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개 한 개인이 시작했던 일인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국내뿐만이 아니라요, 해외까지 이렇게 일파만파 전파될지는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측을 한번, 이 좌측을 한번 보십시오. 네, 갑자기 네티즌들이 막 들고 나더니요, 그때 당시 막 포털 사이트의 역사가 바뀝니다. 한 달 동안요, 약 10만 명이 약 2억 1천만 원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요, 바로 역사 왜곡을 멈추라는 전면 광고를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나라 네티즌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네티즌들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계시는, 그죠? 바로 우리 유학생들, 재동포분들이 또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측 하단을 보시면요, 우리가 함께 제작한,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저 두유노 광고는 가수 김정우 씨와 함께 저희가 의기투합을 해서 더 큰 화제가 됐었죠. 이 저희가 제작했던 그 전면 광고를 가지고요, 이 재동포 분들이 그 나라 그 도시마다 대표 유력지가 있습니다. 그 유력지에요, 십시일반 모금 운동을 해서요, 그 나라 대표 유력지에 똑같은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네티즌 분들, 또 유학생분들, 재동포분들이 함께 이렇게 힘을 많이 주시는데, 야, 정말 더 의미 있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왼편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큰 사고를 칩니다. 이 뉴욕타임스에다가요, 뉴욕타임스의 오류라는 전면 광고를 올리게 됩니다. 뭐 입장을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뉴욕타임스의 사장님이라면 이 광고 받아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받아준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언론사의 자존심을 건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동해로 이 표기가 안 돼 있고 늘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관련된 기사가 올라갔을 때 늘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은 시 오브 재팬으로 잘못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오류라는 에러인 NYT라는 광고를 게재하는 순간 지금까지 만든 약 50여 차례 광고 중에 세계를 가장 시끄럽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역시 홍보는요, 타이밍입니다. 어느 적절한 시기에, 그죠? 그 타이밍에 불을 확 싸지르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을 때 더 한 번 세계를 더 깜짝 한번 놀라게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 달에요, 워싱턴 포스트의 오류를 또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줘요. 말 그대로 세계 3대 신문에 그들의 잘못된 점을 정정당당히 지적한 전면 광고를 1, 2, 3 낸 건요, 세계 언론 역사상 최초의 사건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역시 이런 글로벌 시대에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그런, 그죠? 네, 창의적인 방법으로 세계적인 기관에 들이대다 보니까요, 뭐 정말 피드백도 여러 군데에서 천천히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을 한번 보십시오. 뭐 또 다른 외신에서는요, 이제는 드디어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을 이스트시를 넣고요, 그죠? 슬러시 시 오브 재팬으로 이제 막 병기 표기를 슬슬 유도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 광고 캠페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역시, 그죠? 네, 어떠한 이 한 번에 그냥 반짝성으로, 그죠? 네, 세게 터트리는 것보다는
역시 꾸준히 캠페인으로 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를 리드하는 그죠? 네, 이런 청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청년 여러분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문화와 역사 콘텐츠의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된 어떤 상황들이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이 외국인들에게 그죠? 스마트폰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이 선진국의 어떤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독도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때문에, 또 뭐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 화가 나서 그죠? 네. 뭐 일본 정부의 어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냥 댓글로만 그죠? 막 화풀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잘 알아야 그죠? 네.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이 아무리 일본에서 역사 왜곡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딱딱 대응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럼 세계인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국민 스스로가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창의적 사고입니다. 제가 오늘 거의 뭐 30분째 강연을 진행하면서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단어가 있었죠. 바로 처음이란 단어였습니다. 처음으로 뉴욕타임스에, 처음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네, 제가 이런 그 처음이란 단어를 계속 강조했던 이유, 역시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죠? 역시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미친 실행력입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머릿속에 많이 갖고 있으면 뭐겠습니까? 그죠? 이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도전 정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또 강연을 진행하면서요, 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강조했던 단어는 처음이라는 단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많이 강조했던 단어는 바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저렇게 했습니다. 바로라는 단어를 수십 번 강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생각이 있으면 바로 행동에 옮겨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강연 자료는요, 정말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그래도 성공했던 프로젝트를 요약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 성공했던 프로젝트는요, 제 인생에 불과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뭐냐? 죄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제는 정말 진정한 이런 글로벌 시대에 우리 뭐 청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 국내에서만의 어떤 꿈을 펼쳐나갈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무대를 향해서요, 기본적인 글로벌 매너 교육을 갖추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나라 청년들이 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실행에 옮겨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실 때 바로 여기 제목에 나 있는 세계를 대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맙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 끄덕였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말씀도 진짜 너무 잘하시고요. 이 열정이 네. 또 애국심하고 관련이 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네. 큰 효과를 보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도 고맙습니다. 듭니다. 예. 우리나라가 네. 한국이 아시아의 작은 거인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한국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시면서 네. 이거만큼은 내가 진짜 뿌듯하다라고 네. 느끼셨던 점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예, 어떤 게 뭐 있으신가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지금 뭐 20년 전이랑 너무나 판이하게 달려졌기 때문에 네. 해외 나가서는 이제 뭐 저를 보면서 한국인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떤 한류가 세계를 지금 강타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우리의 문화 콘텐츠를 세계인들이 함께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우리를 네. 보고 한국인이냐고 하는 거 저도 제가 느꼈어요. 네.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리고 네. 한국인이야 했을 때 그들이 비빔밥 불고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2010년, 맞습니다. 11년 사이에. 네. 아,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를 또 열심히 해주신 서경석 멘토에 대해서 우리가 서경석. 어머머, 죄송합니다. 서경석은 예.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 방송에 살리셔도 돼요. 예. 너무 더운가 봐. 예. 이건 방송에 살리셔도 돼요. 예. 네. 네, 서경덕 멘토이십니다. 예. 자, 서경덕 멘토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화통 클럽은 준비됐나요? 아, 네, 뭐. 그럼요. 이야기를 네. 참 그 감흥 있게 들었고요. 네. 우리 그 서경석, 죄송합니다. 서경덕 교수님. 예. 결국에 중요한 거는 지금 홍보하시는 방법과 콘텐츠를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사실 제가 2003년도에 저도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보면 내셔널 갤러리부터 해서 브리티시 뮤지엄 뭐 다 다니면서 제가 다니면서 정말 답답했던 건 진짜 저 설명서 맞아요. 우리 자국어로 네.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이 없었거든요. 네. 너무 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없어서 저는 그 다음부터 박물관을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갔다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설명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나머지 박물관은 그냥 그걸로 그 돈으로 피자를 사 먹었죠. 그 이야기를 그렇겠죠? 갑자기 예. 네, 그렇겠죠. 그만큼 예. 왜 나는 그때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네.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모마에서 송혜교 씨가 예. 그 안내 예. 음성이 나가는 게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그거는 이제 좀 후에 있었던 몇 일들이고요. 년도예요? 그게 이제는 대략. 한 5년, 7년 그 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야. 일찍 좀 하셨으면 네. 예, 제가 박물관에 흥미를 잃지 않았을 텐데 아니 참 본인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런 아이템들은 어디서 나오고 또 그런 기획과 예. 더불어 어떤 그 방향을 네. 어떤 곳에 좀 중점을 두고 좀 움직이시는 건지. 예, 어떻게 보면 저도 뭐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함께 호흡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지라 저 나름대로도 뭐 전문 서적도 많이 보는 편이지만 가장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던 건요. 역시 많이 다니면서 얻게 됩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우리 용춘 브라더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예. 해외를 다니면서 그런 세계적인 유명 미술관 박물관에 가봤을 때 한국어 서비스가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됐던 거고요. 뉴욕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뉴욕 타임스의 위력을 알았었기 때문에 뉴욕 타임스퀘어의 위력을 알았었기 때문에 예. 그걸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곳에 한번 광고를 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게 하게 됐던 다르네요. 겁니다. 근데 원래 성격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예.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좀 예. 생각했던 거를 좀 바로 옮기거나 예. 그런 성격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예,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랬던 것 같네요. 예, 성격도 예, 하나에 또 예,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 외국 여행 가면은 이제 만약에 못 알아보거나 일본이나 중국이라고 하면은 그냥
기분 나쁘네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많잖아요. 제가 그걸 다 네. 한 번씩 겪었는데 저 생각을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이제 직위 자체도 사립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예, 그간의 활동들을 보시면 정말 순수하게 비정부 포지션에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뉴욕 타임즈에 갔을 때 넌 도대체 누구냐? 대체 예. 누군데 이런 일을 하냐? 그 이면에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정부 측에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비정부 포지션에서 많은 노력을 예. 하셔서 이제 서경덕 교수님의 이름 자체에 네이밍 파워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브랜드화가 됐는데 예. 그런 노하우나 이런 자기 여태까지 쌓았던 커리어들을 이제 좀 뭐 정부 차원이나 그런 예.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정치권 쪽이나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쪽으로 가서 좀 발휘하거나 이러시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어때요? 지금 뭐 워낙에 정부랑은 뭐 가장 뭐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그죠? 네. 뭐 한식은 또 농림부랑도 같이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만 잘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브랜드가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다고 기업만 잘한다고 해서 민간 차원만 잘한다고 해서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삼자가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느냐. 그게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저의 역할은 어디 한 군데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삼자를 엮을 수 있는 그런 커넥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뭐 행동하는 컨덕터에 관련된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말 그런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방송 그 예, 예. 무한도전을 예, 예. 통해서 네. 시청자들이 마음이 많이 찡했어요. 예. 다카시마 공양탑으로 가는 길, 예. 그 회를 보면서 몰랐던 우리는 예. 몰랐던 이야기들을 보는데 최근에 네. 길이 폐쇄가 됐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네. 뭐 좀 당혹스러웠죠. 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그때 이제 뭐 무도팀과 작년에는 광복 70년이어서 매년 우리가 공익적인 캠페인을 펼쳐 왔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큰 반칙행위를 하게 되죠. 작년 7월 2일에 바로 강제징용이라는 사실을 빼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지역을 등재시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촐페어라인 탄광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어떤 강제징용을 했다라는 것을 바로 입구에 명기를 해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에서 어떤 사람도 반대를 안 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었거든요. 그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도 제가 아니면 또 유네스코 이 회원국 이 회원들에게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었죠. 근데 끝내는 또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사실이 빼고 나서 등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도팀과 거기 있는 어떤 공양탑을 통해서 이런 강제징용 사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게 됐었던 거죠. 네. 근데 그때 너무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그냥 이 공양탑을 가고 싶다는 분이 너무나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도 찾아갈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숲이 너무 우거졌고요. 정말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척추를 접어야 된다고 하죠. 이래서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어서 네티즌들이 모금 운동을 벌여줘서 제가 10월 달에 청년 5명을 데리고 이 벌초 작업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길을 다 뚫어놓고요. 그래 놓고 이제 됐을 때 제가 나가서 시에다가 요청을 했었죠. 이 공양탑 옆에 강제징용의 이 사실로 이 묻혀 있는 우리 조선인들의 영혼이 묻힌 땅이다라는 사실을 이 조그만한 이 안내판을 가지고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도 일본 땅이기 때문에 이거 정정당당하게 그죠? 네, 요청을 했죠. 이런 거를 하나 옆에다가 세워두고 싶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했는데 2달 동안 계속 연락을 했었죠. 12월 말까지요. 그때 계속 논의 중이래요. 네, 계속 논의 중이다. 그랬더니 일본의 극우 신문이죠. 그 산케이 신문에서 갑자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부러워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안내판을 세워놨다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있는 제 후배한테 바로 그럼 가봐라. 한번 확인해봐 했더니 안내판도 역사 왜곡을 한 안내판이고요. 거기에 갑자기 밧줄로 묶어놓더니 덴저죠. 위험이라는 이 딱 출입구를 폐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죠? 스스로가 자충수를 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태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국내외로
세게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여론을 가지고 그죠? 예, 일본 정부의 어떤 아니면 지자체의 어떤 이런 역사 왜곡 현장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이제는 그들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생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희생되었어야만 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예,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서경덕 멘토가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소경덕 교수님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독도 이야기예요. 네. 독도 예를 들어서 국내 첫 독도 전문 교육기관인 독립기념관에 독도 학교가 생겼거든요. 거기에 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독도 학교 그러면 교장 선생님 하니까 괜히 나이가 많이 들어 잘 어울리는 것 보이시죠? 같은데. 예.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 독도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는 네. 분들도 아직은 다수일 거라 보거든요. 네. 과연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요? 예, 이 독도학교가 이제 3년 전에 독립기념관 내에 만들어지게 되면서요. 일명 독도에 관련돼서 그죠? 대한민국 땅인 것은 그죠? 뭐 온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김장훈 씨랑 함께 미안하다 독도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제작을 했었어요. 그때 정말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이렇게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한번 이렇게 다큐기 때문에 이런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았었죠. 네, 저희가 왜 대한민국 땅이냐 물어봤을 때 지리적으로 이래서, 역사적으로 이래서, 국제법적으로 이래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확한 분이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어떤 이런 독도 도발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것들, 그죠? 우리가 계속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땅에 있어서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독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해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어렸을 때 교육이 정말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독도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게 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뭐 저희들도 뭐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좋은 저희가 뭐 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 사실 그 제가 성현덕 우리 멘토님과 그 우리 김정훈 씨하고 송일국 씨하고 같이 이렇게 독도 네. 회견을 했었거든요. 네. 같이 하면서 배에서도 같이 있어보고 중국에서도 같이 있어보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시니까 저 다른 분 같아요. 저는 아우 정말 이때까지 좋은 제가 일 알고 많이 있던 하시네요. 2번 마이크는 꺼주세요. 2번 마이크 꺼주세요. 예. 제가 이제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또 기사를 또 읽었는데 네. 그 일본 대사관 앞에 그 네. 위안부 소녀상을 세계적인 네. 관광지로 만들겠다. 예. 또 이런 계획도 발표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좀 듣고 굉장히 싶어요.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국내외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은 고민을 해오던 중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뉴욕 타임스 케어라든지 아니면 뭐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전에 지속적인 광고 캠페인을 꾸준히 했었어요.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에 관련돼서도요. 역시 세계적인 여론을 좀 환기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세계를 다니면서 그죠? 유대인 학살에 관련된 세계인들이 가장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거기서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네. 각 나라 이 주요 도시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죠? 잊지 않도록 세계적인 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이 위안부 소녀상은요, 우리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대표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것을 론리 플래닛이라든지 그죠? 세계적인 어떤 이 관광 책자에 보면은 한국에 관련된 소개에 소녀상이 소개되어 있는 곳은 지금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1년에 약 1,500만 명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저희도 이제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꼭 한 번은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공간, 그죠? 그런 곳을 이 위안부 소녀상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잊지 않을 이런 한일 간의 어떤 역사를 세계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면 위안부 문제를 그죠? 이제 세계의 어떤 여성 인권 문제로 그죠?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성현덕 멘토님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요. 예. 초등학생 질문으로 네. 초등학생 질문을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무식한 그거니까요. 예.
제가 원래 똑똑한데 아, 예. 똑똑한데 제가 무식한 일부러 캐릭터가 그런 얘기 안 하셔도 알아요. 예. 무식한 캐릭터라 예. 초등학생 같은 질문. 예. 우리나라 역사. 네. 역사는 왜 알아야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저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들 지금 현재 사람들은 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네. 역사가 왜 중요한지 네.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질문은 된 것 같아요. 네, 질문 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뭐 초등학생 질문이라기보다는 유치원생 질문을 예, 지금 네. 농담이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죠. 제가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글로벌 시대는 정말 그죠?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뭐 어떤 선진국의 어떤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체성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역사도 잘 모르고 우리의 문화도 잘 모르면서 세계의 좋은 문화를 우리가 알아나가게 됐다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의 것을 먼저 잘 알고 그래서 세계인들과 같이 얘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한 시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내러 갔을 때 그죠? 그들의 광고 얘기만 1시간 이야기하겠습니까 서로가요? 야 너희 나라 오늘 요즘에 뭐가 유행하니? 그죠?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때 역사에 관련돼서 잘 알았을 때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개인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왜 역사를 알아야 하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네. 그렇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도 나빴던 나의 히스토리가 있고 예. 나의 역사가 있고 좋았던 그 기억도 있고 있는데 네. 나빴던 거를 막 지우려고만 하고 안 보려고 하면 여기서 끊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빴던 것도 수용하고 좋은 것도 맞습니다. 수용해서 그걸 이렇게 쭉 해서 어쩔 수 없는 나의 히스토리고 네. 좋았던 나의 히스토리라고 포용을 하면 그게 결국에는 좀 뚫고 가는 힘이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질문 여기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우리 방청객에게 시간을 좀 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그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예, 예. 그 하시마 섬이나 예, 예. 오토로 마을 같은 데서 우리나라의 강제징용에 대한 예, 예. 아픈 역사를 알게 됐는데 예, 예, 예. 교수님은 그런 마을 그런 장소에 가시면은 예, 예.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요. 가장 뭐 그랬던 부분 같은 경우 이번에 그죠? 하시마를 함께 무도팀을 가면서 정말 이 공양탑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외딴 곳에 떨어져 있을지는 정말 문헌으로서는 확인을 했는데 정말 직접 가서 그 3-4시간 찾아가지고 헤매가지고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마음이 짠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선조들에 대한 어떤 역사에 관련돼서 너무나 우리가 잘 몰랐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었고요. 그래서 올해 가장 큰 또 이 목표 중에 하나는요. 이런 강제징용을 이 다카시마 공양탑을 시작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교토에는 또 망간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예.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일본 내에 있는 그런 이 강제징용이 있었던 그런 도시에 어떤 이런 위령비라도 만들 수 있는 그죠?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죠? 자, 다른 질문 좀 받아볼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네. 네, 네.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스타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그분들 중에서 네.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이 있었는지 네. 궁금하고요. 네.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교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너무 많은 스타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뭐 정말 많습니다. 뭐 무한도전 팀과도 늘 했죠. 이영애 씨, 송일국 씨, 뭐 싸이 씨, 김장훈 씨 할 거 없이 우리나라 정말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분들이랑 했을 때 어떤 한 명에 대한 사연이라기보다 그들의 가장 공통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일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함께 한다 하더라도요. 그 진정성이 묻어나고 보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겁니다. 반짝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하셨던 것도 절대 아니었고요.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건 그들의 어떤 진정성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네. 훌륭했기 때문에 계속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 쟤를 위해서 무슨 홍보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그냥 이런 활동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지. 저 개인이 무슨 뭐 홍보할 수 있는 자리는 예, 그는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히려 저 서경덕이라는 브랜드보다는 서경덕이 이런 활동에 대한 것들을 함께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네티즌과 함께 재미난 일들을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가 막 네. 절로 막 터져 나와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좋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네.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예.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예, 젊은 세대. 요즘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지금처럼 방송을 통해서 청년들도 만나고요. 외부 강연을 통해서도 만나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요. 이 직업과 그죠? 직장을 예, 좀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뭐 청주 방송이다. 방송국 하면 이제 직장이 될 수 있지만 이제 뭐 방송인이 될 수도 있고 프로듀서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죠? 예. 이 조건 좋은 직장을 찾아가려는 젊은 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떤 젊음을 좀 바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그죠? 내가 정말 즐길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너무나 평범했던 한 일개 대학생이 이런 일들을 정말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또 방송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그죠? 너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아서요. 그거와 맞을 수 있는 직업, 그죠? 좀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 젊었을 때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즐겁게 하면, 그죠? 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알아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인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자신감이 보여지는 네. 남자가 이렇게까지 멋있는지는 몰랐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 아유, 아유, 정말 아유. 그 당찬 포부라던가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욕심, 그러면서도 어떤 밀고 나가는 힘,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에게요, 피해를 주거나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사과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분명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더 화를 내거나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사과를 할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되 불필요한 변명은 하지 않고 책임과 대처 방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가 소통을 이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겠죠? 토크 콘서트와 통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희망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